번째,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삼각비라는 건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의 각에 대한 변의 길이 b, 이걸 우리는 그래서 삼각비라고 불러요. 직각삼각형에서의 각에 대한 변의 길이 b. 이걸 삼각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삼각비를 보면 직각삼각형 A, B, C 주고 꼭지점의 대변을 그 꼭지점의 소문자 알파벳으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이각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어떻게 돼? C분의 B요.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는 중3 때 배웠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요. 오케이? 근데 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요, 분수의 성질상 분모분자에 같은 놈으로 나누어도 영현인 놈으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죠? 분모분자 C로 나눠버리면 분모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A분의 B를 C분의 A 분의 C분의 B라고 표현해도 되죠? 됐어? 그래서 C분의 A 뭐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는요, 엔간하면 탄젠트로 안 놓고 저렇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게 S 필기체거든. S 필기체가 이거거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케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얘네들끼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제곱 관계. 그 중에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언제나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딱 하나만 얘기해. 가장 중요한 공식 딱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얘예요. 같은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언제나 1입니다. 자, 사인 세타 얘죠? 코사인 세타 얘죠? 사인 제곱은 어떻게 돼? C제곱분의 B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은 C제곱분의 A제곱이죠? 더하면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근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분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야? C제곱이죠? 그래서 C제곱분의 C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1이야. 오케이? 됐니? 두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얘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네 1이 됩니다. 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오케이? 자, 이제 증명 간단하게 갈게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제곱하면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계세요? 그러면 얘는 풍분하면 1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분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제가 뭐야? 1이죠? 얘가 1이잖아. 맞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세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 얘는 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얘는 증명 똑같이 하면 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1이니까 통분하면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됐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2번, 3번은 결국은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됐어요? 도각관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 90도라요. 이거라면 반드시 뭐만 족하냐면 첫 번째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얘가 항상 1입니다. 네, 여기에서 B에 대한 사인 값은 C분의 B죠. B에 대한 A에 대한 사인 값은 C분의 A예요. 맞아? 얘가 코사인 B가 돼버려요.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돼버린다고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도 반드시 1이 됩니다.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A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얘를 이 각에 대해서는 얘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이 돼버리죠. A를 직각 옆에 밑으로 깔아버리는 거니까 그 시점에 맞아? 코사인 제곱 B는 C제곱분의 A제곱 똑같죠? 됐어? 괜찮아? 세 번째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는 이거 역시 1이 됩니다. 오케이? 역수관계. 이거는요, 미적분 과정이에요. 미적분에 처음 나와요. 근데 그냥 여기서 해버리려고. 첫 번째, 사인 세타 분의 1. 사인 뒤집은 거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했어요. 코시컨트 세타 COSE. 오케이? 근데 이제는 귀찮아서 얘를 CSC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코사인의 역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컨트 세타 이렇게 표현해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다. 얘는 탄젠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가 코탄젠트의 역수다라는 게 안 까먹는데 얘는 두 개. 코시컨트, 시컨트. 뭐가 사인 뒤집은 거고 뭐가 코사인 뒤집은 거지? 헷갈려요. 세 번째 스펠링이 뭐야? 오케이? 됐어요? 이거 읽는 거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있고 얘는 시컨트 세타 얘는 코탄젠트 이렇게. 오케이? 혜빈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설이다. 빨리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4하. 네 번째. 단위원과 삼각비. 단위원이라는 게 뭐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오케이?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요 원 위에 점 P. 그 녀석과 원점이 이루는 양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P점 X, Y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요. 잘 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X축으로. 오케이? 그럼 이게 X고 이게 Y가 돼버리죠.
맞아? 빗변의 길이는 얼마야? 1이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코사인 세타가 뭐야? 1분의 x. 맞아? 사인 세타가 뭐야? 1분의 y. 이렇게 돼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원 위에 임의의 점 P점은 항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계세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삼각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각 사분면에서의 삼각비의 부호를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얼싸안커. 뭔 말이냐면 일사분면이면 이 단위원에서 일사분면의 점 어차피 코사인 사인이잖아. 그런데 일사분면은요 x도 양수 y도 양수죠. 맞아? 그럼 일사분면 각에서는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사인 코사인이 다 양수야. 맞아? 사인 코사인이 다 양수야. 그럼 탄젠트도 양수죠. 맞아?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모두 다 플러스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각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그 일사분면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세 개 값이 모두 다 양수라고요. 됐어? 이사분면으로 가보자. 전 P가 이제 각이 커져서 이사분면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세타가 이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X좌표 음수죠. 코사인은 음수가 돼. Y좌표 사인은 양수가 되죠.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야. 그럼 탄젠트는 음수 돼버리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오케이? 더 넘어가서 이제 3, 4분면으로 가보자. 그럼 3, 4분면은 X좌표도 Y좌표도 다 음수죠. 맞아? 그러면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야. 코사인 음수고 사인 음수면 탄젠트는 양수죠.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안? 응. 오케이? 괜찮아요? 4, 4분면에서는 쭉 이렇게 가버리면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지.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그러면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얼싸안고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졸라게 큰 각에 대한 한 바퀴 이내의 각 표현하는 거 일반각으로 해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큰 각에 대한 삼각비도 이제 배워갈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단위원과 삼각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보통 거식이 어디니? 저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삼각 함수 그래프에서 나오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미리 땡겨서 해버려요. 이쪽에서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각주리 이것도 별표 100만 21 존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각줄이기라는 거 우리 일반 각으로 해서 한 바퀴 이내의 각으로 줄이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맞아? 존나게 큰 각을 한 바퀴 이내의 각으로 줄이고 싶어. 그때 우리 뭐해? 일반 각을 해서 한 바퀴씩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 체크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만큼 더 갔는지를 확인했죠. 맞아? 그래서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360n 플러스 세타. 세타는 양의 각. 그죠? 그걸 다 세타 취급을 했었던 거잖아. 맞아? 그런데 그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는 삼각비를 계산을 못해요. 왜? 삼각비의 정의가 뭐야? 직각삼각형에서의 얘기야. 직각삼각형의 한 각에 대해서 빗변에 대한 밑변이나 높이의 길이비, 밑변과 높이의 길이비를 원한단 말이야. 한 각, 삼각형에서의 얘기고 한 각이 직각이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기 때문에 파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각이 90도, 2분의 파이가 돼버렸어. 그럼 나머지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야. 90도보다 작은 각이 돼버리죠. 그런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90도보다 작은 각. 뭐라고 불러? 예각이라고 불러. 그럼 결국은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예각이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각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 근데 일반각 할 때 우리 한 바퀴보다 작은 각으로 할 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 2n파이 플러스 세타. 맞아? 네. 그럼 눈치껏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가니까? 9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세타 1이라는 게 2분의 n파이, 근데 일반각하고 살짝 모양이 다른 건 일반각은 여기 플러스 세타만 있었죠. 마이너스 세타여도 돼요. 이 녀석에 대하여 사인 세타 1.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졸라게 큰 각을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세타 취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어떤 세타 원이 2분의 n파이 필마 세타꼴로 표현이 되면 저 녀석 세타 취급을 할 겁니다. 오케이? 단, 이 세타는 얘가 오케이? 세타 취급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뉘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사인의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n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도야. 그거를 90 곱하기 1 플러스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30도라고 취급을 할 거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표현된 건 다 30도 취급할 거니까. 세타 취급할 거니까. 근데 90 곱하기 1 n이 홀수인 케이스죠. 맞아? 그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봤으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로 바뀌어요. 오케이? 계세요? 네.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안 되는 게 졸라게 큰 각에 대해서 각 사분면에서의 삼각비의 부호가 이렇게 결정되죠. 얼싸 않고. 얘가 몇 사분면 각인데 몰라.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지? 주어진 n값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인다라는 거지 저게 몇 사분면인지는 아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0도야. 그런 거는 90 곱하기 1 플러스 30 했을 때 2사분면각이죠. 근데 30도로 계산을 하면 다 1사분면각으로 계산되니까 얘네들 다 이거 자체가 양수값으로 나와버리죠. 근데 주어진 각에 대한 각 사분면에서의 부호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맞아? 그래서 저렇게 바뀌는 거는 바뀌는 거고 요 앞에 부호 조심을 할 거예요. 오케이? 부호는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원래 놈의 원래 각의 사분면에서의 원래 놈의 부호를 따오기. 이렇게. 오케이? 자, 요 각이 예를 들어서 2사분면각이래. 바뀌건 안 바뀌건 2사분면각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네는 다 플러스야.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얘네는
얘네들이 원래 놈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2, 4분면에서. 그럼 요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4분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겠니? 괜찮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저 n이 짝수일 수 나뉜다라고 했는데 n이 짝수라는 거의 의미는 n이 짝수다. x축에서 떨어진 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안 바뀌는가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을 합니다. 사인이 그냥 사인, 코사인이 그냥 코사인, 탄젠트가 그냥 탄젠트로 계산을 할 거니까 안 바뀌는가. 오케이? n이 짝수인 경우는 x축에서 떨어진 정도를 얘기를 해요. n이 0이면 여기죠. 0파이. n이 1이면 n이 2면 2분의 2파이. 나 좀 봐. 니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야. 필기 타이밍과 쳐다볼 타이밍을 구분을 1도 못해. 내가 여기야 이러고 있으면 칠판을 찍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야지. 뭐가 중요한 건데? 필기하는 게 중요해?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죠? 이해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해 못한 거 집에 가서 10번, 20번 읽으면 이해가 될까?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이해하고 가면 필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다 이해하고 가면 안 까먹어? 까먹어. 그러니까 필기해놓고 그거 다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안 까먹을 때까지 계속 보라는 것 뿐이야. 이해는 이 안에서 하고 넘어가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그냥 수업하고서는 막 지워버리고 끝난 수업 아니잖아. 얼마든지 다시 돌려서 영상 확인해 볼 수 있잖아. 필기 놓쳤다고 꿍시렁대지 말고. 그러라고 영상 찍어 놓는 거 아니야. 복습도 하고 할 겸. 그지? 응. 자, n이 짝수라는 얘기는 n이 0이면 여기죠. 맞아? 0파이. n이 2면 2분의 2파이. 여기야. n이 4면 2분의 4파이, 2파이. 여기야. 6이면 3파이, 4파이, 5파이. 여기에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x축에서 세타만큼 더 갔다, 덜 갔다. 여기에서 x축에서 세타만큼 더 갔다, 덜 갔다. 이걸 의미한다고요. x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 이걸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n이 홀수인 경우는 y축에서 떨어진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y축에서 얼만큼 떨어졌니? 이걸 의미를 한다고요. n이 1이면 2분의 1파이 여기 있잖아. y축이야. n이 3이면 2분의 3파이 이쪽 y축이야. n이 5면 이쪽 y축 7, 9, 11, 13. 거기에서 셀타만큼 더 갔다 덜 갔다. 여기에서 셀타만큼 갔다. 여기서 셀타만큼 더 빠졌다. y축에서 셀타만큼 더 떨어져 있다. 라는 의미죠.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y축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이 X좌표, 코사인이 Y좌표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Y축이 기준이 돼버리는 순간. 오케이? 되겠니? 예. 그리고 n이 홀수인 케이스는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오케이? 참고로 n이 짝수면 반드시 정수파이 풀마 세타꼴로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왜? 2분의 n파이에서 n이 짝수면 2분의 2, 2분의 4, 2분의 6 약분돼 버리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서 정수로 표현돼 버리면 이 정수가 짝수건 홀수건 관계없이 n이 어떤 케이스였다는 거야? 짝수였다라는 거야. 여기가 1파이건 3파이건 5파이건 n이 짝수였던 케이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정수 파이 풀마 세타꼴로 표현을 하면 가장 편해요. 오케이? n이 짝수인 케이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안 바뀌는 각이니까 부호 결정하는데도 덜 헷갈릴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큰 각을 이렇게로 표현하고 싶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그 분수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확인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6분의 37파이야. 6분의 37파이야. 그러면 6분의 37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얼마야? 6이죠. 6, 그러면 6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6파이 어디 있어? 0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 여기 있잖아. 맞아? 0, 1,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여기 있잖아. 6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야.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야. 그럼 3파이 여기 있죠. 플러스 4분의 파이 있으니까 3, 4분면 각이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각 줄이는 거는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오케이?